네, 차관님. 네. 오늘 현안 질의 주제가 리박스쿨이긴 한데요. 그에 못지않게 좀 시급한 현안이 또 한 두어 가지 말씀드릴 수 있을 네. 것 같아요. 하나는 이제 의대 문제이고 또 AIDT인데요. 네. 1년 넘게 의정 갈등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지금 확인해 보니까 현재 의대생이 8,305명이 유급을 이제 예정하고 있고요. 네. 재적 대상도 몇 명인 줄 아세요? 재적 대상도 46명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아직도 학사 운영이 이제 제대로 이렇게 풀리지 않은 상태인데 결국은 트리플 운영의 사태가 벌어지게 된 것이에요. 현실화가 됐는데 여기 한번 자료 보시면은 국립대 의대로부터 받은 자료 중에서 경상 국립대를 보니까 예과 1학년이 174명으로 이제 유급 대상자로 확정이 됐거든요. 네. 근데 다음에는 79명이 새로 입학합니다. 그럼 합치면은 253명인데 원래 한 해에 79명이 공부를 해야 되니까 1학년 내년에 받아야 될 1학년이 253명인 거죠. 그러니까 그야말로 3배가 넘어버려서 이제 더블링을 넘어서 트리플링이 되어버린 것이죠. 자, 이렇게 이제 대규모 인원이 한꺼번에 수업을 받게 되면 실습의 문제가 당연히 있겠죠. 의대는 뭐 실습이 너무너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교육의 질이 저하가 되면 당연히 의료인들의 양성이 또 질적 저하가 야기될 수밖에 없을 텐데 교육부에서 어떤 대책이 있으세요? 네, 요번 상황을 좀 간략하게 말씀드릴까요? 아니요, 간단하게 예, 말씀. 제가 알기로 일단 보시면 네. 3월 7일 날 보도자료에서 의학교육위원회를 협의회. 신설하셨죠. 네, 의학교육위원회 저희가 네. 지금 이제 협의 진행 중이고요. 네, 가능한 두달 빠른 시간에 있다가 구성하겠습니다. 네, 2달 있다가 다시 보도자료를 보니까 5월 네. 9일에도 의학교육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하셨어요. 네, 예. 실제로 구성되셨습니까? 지금 내부 논의, 그러니까 복지부까지 포함을 해가지고 네. 지금 구성하기 때문에 빨리 구성 해주세요. 그러겠습니다. 자, 이제 새로 정부가 할 일이 예, 무척 많을 예, 텐데 그러겠습니다. 이게 아직도 이렇게 구성된다라고 3월부터 그러고 아직도 되지도 않고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결국은 이렇게 단순하게 맡겨놓을 얘기가 아닌데 네. 많이 산적해 있을 그 현안들을 어떻게 풀어갈지 미리미리 좀 이런 거를 네. 해결할 수 있어야 될 것 같고요. 네. 소통 구조도 만드시고 학사 운영 정상화를 위한 체계도 마련해 하셔야 됩니다. 네, 네. 서둘러 주세요. 그래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AIDT 말씀드리겠습니다. AIDT 보니까 창의재단하고 평가원에서 6월 4일 날 이렇게 온라인 접수를 마감을 했는데 2025년 AIDT 검정 신청 온라인 접수를 마감했더라고요. 창의재단하고 평가원에서. 그런데 교사나 학부모나 교과서 발행사들이 AIDT가 도대체 어떤 자격으로 운영되는지 아직도 잘 모른다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검정 일정을 이렇게 강행하셨습니까? 검정 일정은 지금 작년에 예고한 대로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 그러니까 새 정부 들어왔으니까 새 정부에서 정책 방향이 정해지면 검정 일정을 포함한 구체적인 사항들에 대해서 확정해서 네. 여하간 이렇게 아직도 이렇게 좀 됩니다. 모호한 네. 상황인데 이렇게 계속적으로 온라인 접수를 받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해봤는데 네. 책임이 있습니다. 분명히 여기 이주호 장관 본인의 과욕으로 분명히 이것이 졸속으로 밀어붙인 거라는 것은 아마 많은 분들이 여기에 공감을 하실 텐데요. 이제 과거 이명박 정부에서도 그 이주호 장관을 하는 걸 보니까 교과서 가격 자율화 정책이 있었습니다. 그걸 굉장히 무리하게 추진하다 보니까 출판사하고 갈등을 야기했고요. 그래서 교과서 업체들이 소송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들어간 그 교육부하고 교육청의 배상액이 얼마냐면 2,300억 원입니다. 그러면 이번에도 막대한 금액을 이렇게 투자했던 그 교과서 발행사들은 교육부를 상대로 해서 행정소송까지 제기한 상황이에요. 그럼 일각에서는 그 손실 규모가 수백억 원에서 수천억에 달한다는 얘기까지 있습니다. 이렇게 정부 재정에 막대한 이렇게 피해를 끼친 책임 차관님과 장관님 어떻게 지실 것입니까? 행정소송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과거에도 이런 이력이 있어요. 2,300억 원이나. 네. 그 지금 수백억 원에서 수천억까지 다다를 거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걸 책임지시겠습니까? 게다가 구성권까지 청구가 가능하다고 가능성이 제기된다고 하면 준비가 되어 계세요? 구상권 청구까지 하겠다고 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네, 뭐 이 부분은 저희가 정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이후에 진행되는 상황에 대해서는 이런 네.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게 네, 그래야죠. 저희들이 막대한 정부 노력이니까요. 재정 이거 책임 네. 어떻게 지셔야 될지 저희들의 정말 너무너무 노력이니까요. 심각합니다. 네, 그런 돈이 일이 걸려 발생하지 있는 않도록 문제예요. 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 이 와중에 그래서 지난 2일 날 이주호 장관이 그 최근에 교육부 기자실에서 서울 교육감 출마를 물었거든요, 기자가. 거기에 국가가 얼마나 필요로 하는지에 대해서 거기에 따른다고 말한 게 있습니다. 지난 2일 날에 최근 교육부 기자실에서
서울시 교육감의 출마를 묻는 질문에 이런 답변이었습니다. 저는 이게 사실상 긍정의 답변이라고 생각되는데요. 지금 이러한 많은 사태가 불거지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장관의 태도가 차관님은 적절하다고 보시나요? 제가 말씀드리기에는 좀 곤란한 상황입니다. 네, 강영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정복 간사님 순서입니다.